북괴 미사일 기지 폭로에 화들짝 놀란 청와대. 박 대통령을 지우려는 가짜 위장 우파 정치권.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은 11월 12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전화통화에서 친박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움직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재판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며 탄핵이 진행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다. 이 부분에 대해 역사가 평가할 문제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치적 평가가 결국 이루어질 텐데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라 거덜낸 것처럼 뇌물 먹었다고 생난리 쳐놓고 실체 추징금은 영원, 묵시적 청탁이라는 해괴한 법률 신조어까지 만들어 박 대통령을 유죄로 엮으려는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이현주 의원의 답변 태도는 과거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본인의 치부를 가리고픈 이를 회피하기 위한 대답이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서 이현주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역설하며 반문연대를 피력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으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이 무너졌는데 기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권하에 좌경화된 사법부의 편향적인 무소불위의 갈라를 보고도 저런 주장들이 나오냐는 말입니다. 나라의 TV는 이현주 의원과 페이스북 친구, 일명 패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현주 의원 보좌관에게 박 대통령 탄핵 부당성을 완전히 커밍아웃하지 않는 한 지지는 절대 없다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박 대통령 부당 탄핵을 바로잡아 법치의 근간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11월 12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우파 유튜브를 박 대통령 파리로 폄하하며 나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당에 있었을 뿐 친박도 아니고 같은 정치 노선을 걸은 일도 없다며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채권도 없고 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홍준표 전 대표는 일부 유튜브에서 아직도 박근혜 파리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치곤하다면서도 그것도 그들의 생존 방식인데 가타부타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우리가 선거에서 이겨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명도 벗기고 살릴 수가 있는데 지난 일을 두고 서로를 비판하고 헐뜯어서 이 땅의 보수 우파가 살아날 수 있겠냐며 진정으로 두 전직 대통령을 아낀다면 모두 단합해 나라 망치는 좌파 정권과 싸울 때라고 역설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박근혜 정권 시절 자유한국당이 한때 거대 여당이었다는 사실을 잊었나 봅니다. 당시 국회 선진화법 핑계대며 박근혜 정권 국정 운영에 하등 도움도 되지 못한 정치식물 정당 노릇했는데 지금 과거시 시비비 가리지 말고 그냥 단합해서 우파 정치권 승리하면 이번엔 달라질 게 있을 거라 보나요? 지극히 말장난인 겁니다. 웰빙 10선 비질하던 정치인과 함께 우파 지지표를 받아 좌클릭하는 가짜 위장 우파 정치인을 싹 물갈이하는 게 정답입니다. 홍준표의 저격수 류혜혜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홍 전 대표, 이 사진 설명하시지요? 라는 제목으로 과거 홍준표 지원 유세에 동참한 박 대통령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류혜혜 전 최고위는 어제 내가 페이스북에서 홍준표 전 대표에게 모시던 죽은 칼 꽂은 건 그대 아닌지? 향단이라 부르며 출당시켰다고 하자. 홍 전 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과의 관계에 관한 장문의 글을 올려 박 대통령에 대해 채권도 채무도 없다고 변명하고 있네요. 참 어이가 없네요. 자, SNS 좋아하시지요? 국민들께 아래 4장의 사진 설명해보세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바른미래당 입당하려 했다고 밝힌 정병국 의원의 이야기에도 입장 밝혀주세요. 본인의 정체성이 궁금합니다. 당신의 존재가 보수 우파가 단합해 좌파 정권과 싸우는데 방해가 됩니다. 왜 좌파에서 당신이 계속 당대표로 남길 바랬을까요? 진정한 엑스맨입니다. 당신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채무 관계없다는 홍준표 씨, 팩트체크 좀 해볼게요. 그럼 이 장면은 어느 도지사 후보를 뽑는 건지? 박근혜 대통령이 도지사에 출마를 하였나요? 그리고 박 대통령이 홍 변호사, 당시 홍 후보를 위해서 지원 유세도 해주셨네요. 자기가 기억하고픈 것만 기억하려는 홍준표. 당신은 인간성부터 글러먹었습니다. 왜 우파 유튜브들은 박 대통령 파리만 하고 홍준표 파리를 하지 않을까요? 그건 당신이 박 대통령보다
가치가 형편없는 수준이기 때문인 겁니다. 김무성이가 연일 보수대 통합을 거론하며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고성국 박사는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복당파와 비박이 주도하는 비대위 그리고 전원체계 조강특위가 20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박 대통령 전권 논란, 당 로고와 색상을 바꾼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당시 친이계마저 당이 어려워 박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추대한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한나라 천막 당시 백석도 어렵다고 하였고 친이계가 당시 유력한 대권 후보를 대표로 추대하는 것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우려는 음모가 있다는 지적에도 박 대통령은 당이 어려울 때 어찌 외면할 수 있냐면서 과감하게 대표직을 수락하고 쇄신 노력 끝에 큰 성과를 거뒀는데 이게 어찌 실패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총선과 대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사람에게 실패의 멍에를 씌우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성국 박사는 좌파들은 우파의 괴멸을 위해서 박 대통령을 지우려 하지만 복당파, 비박들은 탄핵에 가담한 전력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소화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박 대통령을 지우려 하기에 좌파보다 더 음험하다고 꼬집으며 만약 우파 정치권이 박 대통령을 지우면 1천만 표가량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폭스뉴스 메인에 김정은 비밀미사일 기지 소식이 큼직하게 실렸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북한 내 미심고 추정 미사일 기지에 대한 보고가 공개됐습니다. 현지 시간 11월 12일 CSIS는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중 13곳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보고서를 통해 미북 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이들 기지 몇몇에서 유지, 보수 및 사소한 인프라 개선 등의 활동이 관측됐다고 전했습니다. 확인된 북한 미사일 기지는 북한 내 산악지역과 계곡 등지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에 북한은 침묵을 지키는 데 반하여 11월 13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면밀하게 주시 중인데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스가 이번 인공위성 사진은 북한이 그동안 대규모 기만 전술을 펼쳐왔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의무 조항이나 어떠한 협정, 협상도 맺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미신고라는 표현도 신고를 해야 할 어떠한 협상도 협약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신고받을 주체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8. 이 정도면 거의 북괴 대변인 소리 들을 만하지요? 언제부터 청와대가 북한 대변인단이 되었나요? 당사자 북괴는 침묵하는데 왜 갑자기 청와대가 나서서 해명하나요? 북한은 비핵화한다고 협정하지 않았나요?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의무 조항이나 어떠한 협정, 협상도 맺은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럼 지금까지 북한과 뭘 협상한 건가요? 청와대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미사일 기지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방 지피 철거 작업하고 생지랄 발광한 건가요? 북괴 기습 도발하면 어떻게 사전에 파악하고 방어할 수 있는지도 국민에게 설명해야만 할 겁니다. 또한 김의겸 대변인은 삭간모래 미사일 기지는 단거리용이다.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이라며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한 기지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진짜 입에서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김의겸 대변인 역시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언제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말했나요? 미국이 말하는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핵탄두를 탑재 발사할 수 있는 모든 미사일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미국만 공격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서울과 평택까지 단 6분 만에 타격 가능한 사정권에 있는 저단거리 미사일의 핵탄두를 탑재해서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임에도 청와대는 오직 북괴 편에 서서 헛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의 민낯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래도 분노를 잠시 미루어 두실 생각인가요? 북한 미사일 비밀기지 13곳 확인 외신 보도에 청와대가 필사적으로 새로운 게 없다고 변명하지만 미국 의회에선 미북 2차 정상회담은 안 된다고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좌파 언론 뉴욕타임즈까지 북한이 속임수를 썼다고 보도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11월 1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한국과 미국의 해병대 연합훈련 KMEP 재개를 비난하며 상대방을 반대하는 군사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가 공군 수송기로 제주산 귤 200톤을 평양에 보낸 지 하루 만에 나온 북괴 반응입니다. 귤 200톤 상납보다는 그냥 대한민국을 쉽게 접수할 수 있게 군사안보 해체만 하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지난 7월 남북관계 변화 속에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유예되고 정부는 대신 내년부터 우리 군과 공공기관만 참여하는 을지 태극 연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바로 당나라 군대의 시작인 겁니다. 방기서님, 이건복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